자, 오늘은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좀 이런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쪽 축이 x축이었고요. 이쪽 축이 뭐였냐면 y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요걸 여태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미분했을 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 미분했을 때 여기는 뭐였어? x가 요따만큼 변했을 때 y가 요만큼 변해요.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런 거 배운 거 있잖아, 그지? 이거는 x의 변화량에 대한 뭘 배운 거야? y의 변화율을 배운 겁니다. 얘는 x에 대한 변화율, 그다음에 x에 대한 y의 변화율입니다. x에 대한 y의 변화율. 요걸 여태까지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이 변수가 조금 바뀌어요.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냐면 t로 바뀌고요.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냐면 오히려 x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 배울 건 뭐냐면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x의 변화율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걸 배우게 또 뭐 배울 거냐면 t.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v로 바뀌어요. 속도라고 해서 v로 바뀌어요. 얘는 위치라고 하고 얘는 t에 대한 v의 변화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좀 간단히 좀 변수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x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낼 거냐면 이제부터는 위치라는 걸 나타낼 거고요. 제일 중요한 t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낼 거냐면 시간이라는 걸 나타낼 거예요. 제일 중요한 t라고 하는 건 시간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x는 위치, 그 다음에 v는 당연히 속도를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해서 v는 이제 가속도라는 걸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d 뭐였죠? dy, dx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x가 중요하니 y가 중요하니? 당연히 x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할 때도 뭐 했어? 접점의 x좌표만 알면 다 끝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x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얘가 키가 되는 어떤 변수는 키 변수라고 할까? 키 변수. 갑자기 이름을 지어봤어요. 키가 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x에 대한 뭐가 궁금한가? y의 변화율 자체가 궁금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했어요? y를 뭘로 나눴어? 다시 x로 미분했어요. 그죠? 다시 y를 뭘로? x로 뭐 했어요? 미분했어요. 언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 뭐 할 때? 궁금할 때. 요럴 때 y를 x로 미분했습니다. y를 x라는 변수에서 미분했어요. 나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뭘까? t에 대한 x의 변화율이었잖아요. 이제 x의 변화율이니까 얘는 dx, t가 됩니다. x에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키 변수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오케이? 여기는 얘가 키 변수가 돼서 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를 뭘로? 시간으로 뭐 하면? 미분하면. 오케이? 이렇게 미분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고 알려져 있냐면 v, 속도가 됩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속도. 이거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얘는 이름이 없었잖아. 그냥 이름이 뭐였어? 도함수 이 정도였잖아, 그렇지? 도함수 이런 거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걸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속도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속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 아니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v, 이거 감마같이 써놨네. v입니다. v. 감마가 아니라 또 감마. v. 오케이? v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v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어떻게
속도를 뭐 해주세요? 속도를 마찬가지 시간으로 뭐 해주세요?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뭐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미터 퍼 세크 뭐라고 할까? 10m per second 이렇게 해주면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1초 동안 얼마큼 갑니다? 10m만큼 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시간이 변하는 동안 위치가 변했어요. 위치가 얼마큼 변했어요? 10m 변했어요. 1초 동안 10m 변했어요. 이런 의미로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다? 저기는 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뭐 배웠냐면 미분 첫 단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였어요. 평균 변화. 이런 거 배웠고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순간 뭐 배웠어요? 순간 변화율 배웠어요.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 그냥 x의 변화량 델타 x였어. 델타 x. 요거 분의 델타 y 이렇게 돼서 배웠었어. 여기는 dy, dx 이렇게 배웠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차이는 뭐였어? 여기는 얘 밑에 여기는 얘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갈 때 의미였고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얘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갈 때 얘의 결과가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속도랑 평균 속도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얘에 좀 대변되는 개념이 뭐냐?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그다음에 여기는 얘에 대변되는 게 순간 속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속도입니다. 두 개는 조금 달라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다르잖아, 그지?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 얘는 그냥 평균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 얘도 평균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평균적인 뭘 의미하는 아니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도 뭐냐면 얘는 쉽게 말하면 걸린 시간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변화량 위치 해서 변위라고. 평균 속도는 이렇게 그냥 정의해놨어요. 그럼 기억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정의했어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 이동거리 뭐 이렇게 좀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거는 정의 자체가 너희가 여태까지 그 기억하고 있던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오케이?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잖아, 그렇지? 지금부터 배우는 속도라는 개념은 순간 속도를 의미해요. 순간적인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위치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미분해 주세요. 이게 정의고. 맞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해놨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미분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위치를 뭐 해주세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어떤 개념이냐면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나눠지거든. 이것도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 달라 정의들이.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속도가 뭐고 속력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걸린 시간분의 얘는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 얘랑 다른가? 위치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랑 다른가? 달라요. 잘 봐봐.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왔어.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 라고 한다면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요만큼입니다. 그치? 근데 나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니까 이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처음에 위치랑 나중에 위치를 그냥 두 개 빼버리면 그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가지고 정의된 게
속력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던 속력의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진짜 속력,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얘는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알아야 되냐면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랑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랑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크기만 있어요. 크기. 근데 벡터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이제 그렇지 방향 플러스 뭐 되는 거야? 크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방향 플러스 크기 이렇게 되는 게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방향이 사라집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의 크기를 나타내 주세요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의 크기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있는 이 거리를 크기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2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값이라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러니까 방향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방향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크기만 바라봐 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나왔던 게 절대값이라는 그 용어예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그 기호 자체가 절대값의 의미는 원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벡터량은 마이너스이고 스칼라량은 절대값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의하냐면 한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하면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이런 속도가 있을 거야. 내가 속도 3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속도 3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사실 속도야? 아니야. 속력이야. 속력. 그죠? 속력. 난 이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네. 이게 이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처음에 이렇게 3으로 가고 있는 거랑 이렇게 3으로 가고 있는 거랑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3이었다면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3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속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도 3 이렇게 가도 3인 거지. 왜? 네. 나는 크기만 보고 있어. 속도의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 게 요거까지 정확하게 딱 일단 머릿속에 생각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할 거거든. 생각을 하려면 이 정도 이제 기본으로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여야만 이제 뭐가 되냐면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져요. 정말 많이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 이게 칠판이 작아서 저기를 못 쓰니까 좀 작아서 한 번에 정리를 못 하겠네.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일단 그래서 좀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봐봐. 위치가 있어요. 위치 x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얘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시간에서 미분을 해주면 걔는 뭐가 됩니다? 속도가 됩니다. 속도 v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미분을 두 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가속도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적분 쪽 가면은 요거 적분하면 얘가 돼요. 요거 적분하면 얘가 돼요. 이제 이것도 배울 건데 적분 쪽까지 지금 안 갈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그 수직선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직선이래. 수로 이루어진 직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수직선.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작도 평면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따로따로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항상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내가 원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원점 딱 서 있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봐봐.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할 거냐면 그래프를 3개를 볼 거예요. 가속도까지는 안 보고 2개만 보자.
오케이, 두 개만 딱 보자. 여기서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x였어, 여기가 t였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간에 대한 x,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요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1이었고요. 얘가 2였고요. 여기는 얘가 3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제 수직선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가 운동을 하니까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나는 어디서 운동한다고? 수직선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 얘가 어떤 식의 운동이냐면 0에서 출발했어. 1초가 됐을 때 얘는 어디 도착합니다? 3에 도착합니다. 이게 1초예요. 그 다음에 1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3까지 갔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1초에서 2초로 가는 동안 다시 얘는 그대로 돌아와서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 거지. 그럼 다시 와서 2초에서 3초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운동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었네요 라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는 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얘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이렇게 운동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아 수직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얘가 위치구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라보면 얘가 0이었고 여기 얘가 뭐였어? 3이었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렇게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수직선은 어차피 두 종류밖에 없을 거야. 여기는 얘 아니면 이렇게 다 두 개를 줄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었거나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어차피 수직선 위에 점이 있었던 거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표현한 거는 지금 겹치니까 옆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었군요라고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긴 얘가 뭐였어? 이거 속도였어. 속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얘는 속도가 뭐였어? 양의 방향이었어. 그렇지? 속도가 양의 방향이었어. 무슨 말이야? 속도가 양의 방향이면 난 이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지. 이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가 1초였다고 생각해봐. 얘가 2초였어. 1초까지 양의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어. 여기다 다시 그릴까? 수직선 밑에 다시 그릴게. 그 0이고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하지만 얘는 양의 방향 1초 동안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를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속도의 부호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나타내는 것, 얘가 나타내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운동 방향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랑 운동 방향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죠? 속도의 방향이 양수였으면 이쪽을 향해 갈 거예요. 속도의 방향이 음수였으면 이쪽을 향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요 포인트 있지? 요 포인트가 운동 방향이 뭐 하는 포인트? 향이 바뀌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의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을 거예요. 여기 정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천천히 가다 점점 빨리 가다 다시 천천히 와서 도착한 거야. 얘의 의미를. 그죠?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0에 도착했죠. 그지? 그럼 0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서 천천히 가다 또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해서 도착했습니다. 그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를 이 시간의 속도에 대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이쪽 파트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이런 거지. 그냥 얘는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위치가 3인점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위치가 3이구나. 3인점이 얼마야? 1이죠. 1초일 때 위치가 3이었구나.
그다음 또 어디 있어? 3초일 때 위치가 3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서 또 뭐냐? 내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궁금했어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얘는 요 2초일 때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위치가 0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키 변수는 뭐가 될까요? 키 변수는 당연히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키 변수가 돼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미분에서 x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지? x 값을 가지고만 다 했단 말이야. y 값은 그냥 마지막에 x 구한 다음에 넣어주는 정도로만 끝난 거지. 맞아요? y 값이 실제로 궁금한 건 맞는데 실제로 y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걔는 뭐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야? x 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키 변수라고 써놨던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전부 다 t에 대한 영향을 받는 함수란 말이야.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 t잖아, 그지? t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키 변수가 뭐예요? t입니다, t. 오케이? 그러니까 몇 초인지 알아야 걔의 위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몇 초인지 알아야 걔의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몇 초인지 알아야 걔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몇 초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 조건에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개를 통해서 나는 시간을 알아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내가 궁금한 걸 알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머릿속으로만 집어넣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다 들어왔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없으면 이쪽 파트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죠? 저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분명히 어디를 움직인다고 했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어. 얘가 실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치?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어.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까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수직선에서 이거 원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얘 여기서 1초까지는 2에 도착했고요. 2에서부터 1초까지는 다시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왔다가 여기서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래프 보면서 바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돌아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여기서 정지한 상태로 쭉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저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예요? 궁금한 거는 2초일 때 뭐가 궁금합니다. 속도랑 가속도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2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세요. 그럼 속도는 당연히 뭐 해주면 되겠어? 얘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무슨 함수일까? 이거 이차 함수라고 분명히 줬네요. 그죠? 이차 함수라고 줬어요. 됐어? 그럼 얘 대칭축이 얼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2,1 꼭지점이었어. 그지? 그럼 얘는 2 다시 t-2의 제곱 더하기 1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몰라? a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위치라고 했으니까 x라고 쓰면 됩니다. 보통 이제 x라고 쓰기도 하고 xt라고 쓰기도 하고 xt라고 써주는 거죠. 미분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a 값을 또 구해야 되니까 1을 넣어보자. 1,2를 지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요거 1이죠. a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a는 얼마였어? 1이었어. 이 정도 바로 찾을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내고요. 여기까지 찾아냈으니까 이거 정리해보자. t 제곱 뭐가 됐어?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xt입니다. 물론 t의 구간은 지금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고 있어? 3에서만 보고 있어.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2에서의 속도랑 가속도가 궁금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해봅시다. 얘를 미분해봅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 속도가 된다고 했어요. vt가 된다. x'이라고 써야 되는데 x'이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vt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 이 t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뭐 해주면요.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요.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뀝니다? 가속도로 바뀝니다. 가속도는 뭐였어요? 2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자.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였어? 속도와 가속도가 궁금하대. 속도와 가속도가 궁금하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t값을 알아야 된다. t값. 언제라고 줬어요? t가 2초일 때라고 문제 대놓고 줬어요. 그죠? 2초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 집어넣으면 얼마 됐어? 빵이 됩니다. 여기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그냥 2란 뭐 넣어도 그냥 2였을 거예요. 그지? 얘 가속도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다음. 자, 어떤 기차가 제동을 건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의 달린 거리니까 위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위치라는 함수를 준 거야. st를 준 거야 지금. 얘 xt라고 바라봐도 괜찮아. 30t-1.5t지.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해.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합니다. 정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도가 0입니다. 맞아요? 정지했다는 건 뭐라고? 속도가 0입니다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정지한 거니까 속도. 됐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속도를 만들고 싶으니까 당연히 뭐 해주면 될 거고 미분을 해주면 될 거고. 오케이? 됐어? 이게 미분하면 뭐가 됐어? VT 이렇게 될 거예요. VT. 얘는 30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 3T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 되는 거 찾아주세요. 0 되는 시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근데요. 아까 4번에서 그래프가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약간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게 0인데 저기서도 정지에 있는데 값이 있잖아요. 얘는 지금 위치잖아. 위치가 3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속도는 0이잖아.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0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와 이게 그냥 함수와 도함수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함수 값이랑 도함수 값이랑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t 값은 얼마겠어? 10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네. 10초 후에 멈췄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가려고. 자, 보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점을 출발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속도가 15일 때 뭐가 궁금합니다. 가속도.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가 궁금하대. 그치? 근데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 값을 구하려면 난 뭘 알아야 돼? 일단 T를 알아야 돼. T. 그치? T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T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정보를 가지고 먼저 뭘 구하려고 하고 t 값이 얼마인지 구하려고 하고 그다음 그 t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 생각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치가 지금 x라고 하는 게 뭐라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9t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요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미분을 한번 해줄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속도로 바뀔 거고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가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놓고 시작하자. 여기는 가속도로 바뀔 거고요. 6t의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속도가 얼마일 때? 15일 때라고 적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속도가 15일 때. 그러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뭐가 될 때? 15가 될 때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 15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걸 만족한 t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4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지금 얘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한 가지 팁! 시간은 음수의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갈 뿐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t는 항상 양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t가 얼마였구나. 4초일 때 15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4초일 때 뭐가 궁금합니다. 가속도가 궁금합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4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다? 18이 됩니다. 그죠? 예, 답은 1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점 P가 뭘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렇지. 여기는 구호가 바뀌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순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3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t에 제곱에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3. 보자. 2t에다가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랑 뭐예요?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쪽은 어차피 없어요. t는 양수일 때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당연히 딱 보니까 3에서 뭐였어? 운동방이 바뀌고 있어.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야? 음수 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시 양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여기는 얘가 t예요. t. 여기는 얘가 지금 속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3초일 때 뭐가 궁금합니다. 위치가 궁금합니다. 그럼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요? 3을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다음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로 갔으니까 음수 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7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다시 오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여전히 난 뭐가 궁금해? 어떤 점의 위치가 궁금해. 위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t를 알아야 돼. 그치? t를 하려면 뭘 봐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조건. 가속도가 6이래요. 가속도가 6이구나. 얘가 6이구나. 그럼 t가 얼마겠어요? 2겠네요. 이제 2일 때 위치를 구해주세요. 2초일 때 위치. 또 구하면 되죠.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얼마?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뭐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는 얘는 뭐 진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얘가 뭐 필수예제 9번으로 가서요. 얘가 이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 이제는 지면에서 이렇게 수직 위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뭔가 던졌어. 물건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던졌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거고요. 원래는 여기는 얘가 4.9예요. 5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네. 근데 좀 계산의 편리상 마이너스 5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3초의 속도와 가속도 구해주세요. 얘 또 뭐 준 거야? 위치 준 거잖아. 위치가 지금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뭐 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될 거고 속도가 될 거고 또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뭐가 될 거야? 가속도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다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어차피 궁금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요거 미분했더니 뭐가 됐어? 20 마이너스 10t가 됐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10이 됐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봐봐. 3초 왜 속도 가속도 왜 3초 집어넣어. 얼마? 마이너스 10이겠지. 그 다음에 3초 집어넣어도 뭐 마이너스 10이겠지. 상수함수였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문제 봐봐. 최고 높이에 도달. 물체가 도달한 최고 높이를 했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얘가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요 개념으로 가면 될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뭘로 생각한다? 속도가 0인 걸로 생각한다. 그죠?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y절편 20, 기울기 마이너스 10. 여기 얘가 2 이렇게 돼 있다. 됐습니다. 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2초일 때 뭘 궁금합니다. 위치를 구해주세요. 맞아요? 2초일 때 위치, 최고 높이를 구해주세요. 이러니까. 그치? 2초일 때 위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40 마이너스 4가 돼 20이 되니까 20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물체가 도달한 최고 높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내가 배운 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석한 거야. 어떻게 해석한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위치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재해석을 한번 한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고 높이? 어떻게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뭐가 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위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최고 높이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 그래프 그리면 돼요. 오케이? 이거 2차 함수잖아. 그래봐야. 그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요정 포인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 속도를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게끔 교육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까지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발전이 이제 해가지고 그거까지만 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오늘.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제일 먼저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y축의 뭔가, y축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돼. 저기는 제가 이제 막 다양해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냥 다 y였잖아요, 그렇지? 지금부터는 이거 v가 들어갈 수도 있고,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속도를 뭐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가속도가 된다고 했어. 그다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어. 네. 속도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속도 값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속도 값,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자체를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함수 값의 의미, 함수 값으로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속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운동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볼 수 있을까? 얘는 부호,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신기하게 가속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속도는 뭘 볼 수 있는 거냐? 뭘로 보는 거냐? 당연히 기울기로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점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방을 두 번 바꿨다. 운동방을 바꾼 게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어서 이 포인트에서 운동방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어서 이 포인트에서 운동방을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번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봐달래요. 뭘 봐달라? 기울기 봐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10에서 20입니다 돼 있을 때 10에서 20이면 어디야? 10에서 20 여기서 요거잖아. 그지? 요거의 기울기는 지금 다 똑같지? 저건 똑같지? 10에서 20 사이에서 t가 10에서 20 사이에서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에서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는 다 똑같이 요 기울기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발로 속도가 0인 거, 속도가 0인 거는 그냥 뭘 봐주세요? 함수값 봐주세요. 속도 값 자체 봐주세요. 0인 거는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발 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0보다 큽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0보다 큽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두 개밖에 없었군요. 여기 얘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여기 얘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는 얘 그래프에서 뭘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위치 값을 볼 수 있어요. 위치 값. 그치? 뭘 보는 거야? 여전히 함수 값으로 보는 거야. 함수 값으로 위치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속도를 볼 수 있어요. 뭘로 보겠어? 기울기로 보겠지.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서도 운동 방향을 볼 수 있거든. 운동 방향. 얘는 뭘로 보는 거냐면 얘는 증가와 감소로 보는 거야.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했어. 감소하다 증가했어.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고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뜻이니까 이 세 가지 똑같아. 그래서 위치를 바꿔놨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속도 그래프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 가속도 그래프는 안 나올 겁니다.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지. 저 가속도 그래프가 등장하는 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사실 접근 쪽 얘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해석하는 게 더 있어요. 여기서도 위치를 볼 수 있어. 여기서도 위치를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속도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적분이거든. 내려가는 방향이 적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미분이라면 그 반대가 적분이거든.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그냥 가속도 값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 값, 함수값으로 가속도 값밖에 못 보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주질 않아요.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속도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접근할 때는 요거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고 또 얘를 통해서 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얘의 그래프를 줄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는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건데 얘도 여전히 뭘 줬어? 나한테 vt 그래프를 줬어요. 그죠? vt 그래프. 속도에 대한. 근데 나는 이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했을 때 봐봐. 처음에 가속도가 궁금하다니까 난 기울기 볼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맞네요. 기억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A에서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속력 보고 있어. 둘 다 속력 보고 있지? 속력 보고 있으면 속력은 뭐라고 했어?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속력 그래프를 다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속력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이거 맞아요. 근데 B에서 C까지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속도는 어때? 감소하고 있어. 속도는 감소하고 있어. 근데 속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주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래프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다 봤고요. 이것도 혹시 이것도 도움이 될까 싶으면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놓으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안 하지 않습니다. 할 겁니다. 맞죠?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개념 자체가 뭐냐면 시각에 대한 뭐뭐뭐 땡땡땡의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에다 위치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땡땡땡에다 위치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속도가 됩니다. 그렇지? 여기다가 속도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시각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걔네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뿐이야. 그죠? 여기가 길이가 들어가면 그냥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고 그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정의하지 않은 것뿐이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얘가 넓이가 들어가면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여기 부피가 들어가면 부피의 변화율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해봤지만 여기는 얘 저기 위치가 들어가면 분명히 위치라고 하는 거는 xt라고 해서 뭐여야 돼? t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는 얘를 미분했을 때 x 프라임 t가 뭐가 됩니다? 얘가 v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 뭐가 들어가면 얘 속도가 들어가면 그 속도라고 하는 것도 vt,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야지 v 프라임 t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얘가 a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길이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얘는 길이니까 렌스 해가지고 L이라고 써볼게요. L,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거기는 걔를 미분한 결과가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를 이름을 붙여놓지 않아서 얘네들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속도다 가속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만 얘는 그냥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넓이였어. 넓이는 왜 S지? 뭐지? S. 응? S. 서페이스라고 해서 넓이인가? S. 몰라? 나도 몰라요. S 프라임 T.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다 뭐 해야 돼? T에 대한 함수여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마지막 부피는 얘는 큰 V라고 많이 쓰거든. 여기는 얘는 볼륨의 약자.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 볼륨. 오케이? 부피. 그래서 얘는 V 프라임 T.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똑같은 여기는 얘 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 뭐여야 돼? 여기는 얘가 T에 대한 뭐여야 돼? 함수여야 돼. T에 대한 함수여야만 여기는 요 녀석이 T에 대한 함수여야만 걔네들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의 관점은 뭐냐면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 길이를 최선을 다해서 T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넓이가 주어져 있다면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일단은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 거기는 걔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처음에 궁금한 게 얘랑 얘가 궁금한 거긴 하지만
나는 얘랑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구하는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얘가 궁금하면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얘가 궁금하면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먼저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미분을 해주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흐름은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똑같아.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키가 18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별로 안 크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지상 3m 높이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림자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그림자 끝이 될 거야. 근데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매분 몇 미터래? 매분 100m래. 그러면은 1분에 100m씩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분이 지났어. t분이 지났어. 그냥 100t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1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그 Q점이 요 점이 1인지 어떻게 1 아니지? 100t. 1? 아 1t가 아니라 1이 아니라 100t. 얘는 지금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지? 가로등에서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웹은 100의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t분이 지났다면 t분 후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100t만큼 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단위는 지금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300이라고 쓰는 게 미터구나. 3이라고 쓰면 되고 1.8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겠어?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한 여기는 얘의 위치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지? 요 끝에 점의 위치가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는 얘가 100t라는 사실밖에 없고 난 요 위치를 뭘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인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인데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t에 대해 요 길이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거기는 걔가 요즘 그림자 끝에 위치가 됩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미분하면 그림자 끝에 속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먼저 찾아줍니다.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는 요 길이 모르죠? 그렇죠? 여기는 요 길이를 모르죠?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할까? 이 전체 길이를 내가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ft. ft가 나는 현재 궁금한 상황이니까 여기를 ft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ft-100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 대 얘겠죠? 라는 비례식을 써버리면 ft-100t 대 뭐가? 1.8 그럼 18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거는 ft 대 뭐가 됩니다? ft 대 3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랑 이거는 몇 대 몇이야? 6으로 나누면 3대 5잖아, 그지? 굳이 저거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걸 일단 빠르게 약분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3ft가 뭐가 돼버립니다? 3ft가 5ft 마이너스 500t가 되겠죠. 됐음? 그래서 요거 넘어가니까 2ft가 되고요. 요거 넘어가니까 그대로 500t가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ft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250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치? 위치가 여기는 요 길이가 250t가 됐군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 준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속도 궁금한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지. 또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 t 구해주면 뭐가 됩니다? 250이 됩니다. 답은 250이었군요. 흐름이 뭐라고요? 얘를 먼저 t에 대한 함수로서 먼저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됩니다?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냥 그 흐름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인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거 지운다? 다시 이번에는 뭐가 궁금했어? 그림자의 길이가 궁금했어.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그림자의 길이. 이거 L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여전히 뭐가 되겠어? 100t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전히 뭐겠어? L이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LT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LT.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접근을 해보자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LT 대 뭐가? 1.8. 그러니까 얘는 아까 3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LT
더하기 뭐야? 100t. 여기는 얘가 얘대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3f가 되겠어. 3lt 더하기 300이죠 이번에. 300t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뭐가 됩니다? 5l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요게 넘어가니까 뭐가 돼? 2lt가 되겠죠? 2lt가 300t니까 lt는 뭐가 되겠어요? 150t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구해놨어. 여기까지 구해놨으니 이제 뭐 하면 됩니다? 얘를 미분해주면 150. 그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흐름만 잘 적으면 됩니다. 됐죠? 다음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또 선생님이 같이 다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볼게요. 잔잔한 호수면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던져봤잖아, 그지? 던져봐서 알고 있죠?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 속도로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커지고 있었어. 돌을 던지고 5초가 지난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를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일어가고 있을 텐데 여기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0.4 미터 세크의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커지고 있대. 그러니까 반지름이라는 건 0.4t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시간 자체가 뭐였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 t초 후의 상황이 나는 궁금했으니까. 오케이? 일단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그 넓이의 변화를 궁금하니까 난 먼저 xt를 구해 정상이잖아. 그리고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0.4t 요거 전체의 제곱의 파이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 해줍니다? 그대로 미분해줍니다. 끝났으니 미분해주자. 그럼 요거에서 전개하고 가자. 요거 전개하면 얼마? 0.16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0.16t 0.16 파이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를 뭐 한 거니까 미분한 거니까 걔를 미분하면 0.32t 파이 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다 이제 몇 초 후에? 5초 후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끝나겠다.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는 5초 후에 값이 궁금했어요. 여기다 5 구하면 1.6인가요? 1.6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되게 쉽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는 뭐야? 이게 뭐래? 부피래, 그지? 풍선의 부피의 변화를 궁금하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9 모양이었어. 처음에는 얼마였어? 처음에는 5였어, 그지? 반지름이 5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길이가 매초 3cm의 비율이래. 매초 3cm랬어. 그러면 얘는 처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t초분은 어떻게 될까? 5가 원래 있었고 3t만큼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9의 부피 공식이 있잖아. 네. 4파이 알제곱이에요. 4파이 알제곱 9의 건널비 공식입니다. 4분의 3. 3분의 4예요. 3분의 4. 오케이? 다시 건널비는 뭐가 돼? 4파이 알제곱입니다. 부피,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알 세제곱. 원은 이게 9지 9. 원은 뭐가 있어? 둘레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건널비가 있어. 넓이. 얘는 뭐야? 이 파이 알. 얘는 뭐야? 파이 알 제곱. 근데 이걸 왜 써줬냐면 좀 신기한 결과가 있어서 이거 R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얘예요. 이거 미분하잖아? 3 내려오죠? 얘입니다. 그죠? 반대로 이거 접근하면 얘가 되고 이거 접근하면 얘가 되고. 개 신기하죠? 빨리 그렇다고 제대로 말해. 근데 외우기 좀 편하라고. 오케이? 그런 성질이 있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럼 쟤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접근하면 거기까지 생기지 않았어. 와. 놀라운 궁금증입니다. 좋네요. 부피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미 3차원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이제 한 번 더 하면 4차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인간의 영역으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차원이죠. 둘레의 길이. 그래서 길이.
그러다가 보이는 이게 넓이가 됐어. 2차원이죠. 그죠? 한 번 더 하면은 넓이에서 부피로 가는 건 3차원입니다. 그죠? 얘는 2차원이고 3차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차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쟤를 적분한 거네. 아직 아무도 못해요. 아니죠. 나는 못해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 천재들 많지. 수학 연구하는 사람, 물리 연구하는 사람. 4차원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잡히니? 선생님 이제 좀 계략적으로 4차원이라는 걸 대충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 공간에 있을 때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그죠?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는 좀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3차원도 우리는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 2차원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게 공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부피가 되는 게 어떤 느낌이? 책 같은 게 면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이게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부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형태를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니? 부피들이 쌓이면 부피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부피가 흘러가는 거야. 막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3차원으로 이거야. 그냥 이게 딱 3차원이야. 근데 막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건 4차원이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겠지. 축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생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뭐지? 동영상을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3D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시간 그거 있잖아. 막 보기 싫으면 빨리빨리 넘기잖아 우리. 그런 것처럼 이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다시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느낌이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 4차원은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렇게 기록해둔 거니까 되돌릴 수 있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4차원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그냥 4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이게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뭐야 상대성 이론을 따라서 이제 발견이 됐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시간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차원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다. 그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라는 게 실제 이론이에요.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가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물론 그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지. 그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진짜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만약에 유진이가 너무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거 좀 연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물리 쪽으로 가면 돼.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건 다시 왜 지었지 이거? 얘기했다고 지워버렸네. 5 플러스 3t가 됐었죠? 네. 그래서 얘 부피를 생각해 본다면 vt 요인에는 뭐가 되겠어? 3분의 4파이에다가 r 5 플러스 3t 이거 전체가 제곱됩니다. 세제곱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할 건데 요거 미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서 건미분, 속미분 다 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거 통째로 놓고 미분하면 뭐가 돼요? 통째로 놓고 미분하면 3 내려간 거니까 4파이에다가 5 플러스 3t 근데 그 제곱까지 될 거고 요거 미분한 거 하나만 더 곱해줍니다. 오케이? 그렇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5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흐름만, 요 기본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전부 다 했어요. 이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신 대비 다시 하고 뒤에 적분 쪽 파트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 좀 깔끔하게. 그렇죠? 교재를 하이를 사오면 돼요.